UFO의 흔적을 찾다 시리즈로 왔습니다. 갑시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뾰로로입니다. 네, 오늘 정기 구독자 60명을 넘겼어요. 세상에. 오늘 또 갑자기 산타가 등장하셔가지고 소리님 너무 고맙습니다. 유하 여러분, 유하 반갑습니다. 퓨아 반갑습니다. 유튜브용으로 녹화 시작했고요 지금. 자, 오늘 미스터리 클럽의 오늘의 주제 뾰로롱. 오늘의 주제는 요겁니다. 중세시대 UFO 흔적 찾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탑 10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이거 찾아보면서 이거 분명히 바티칸이 뭔가 숨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죠? 뭔가 있어. 100%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그 뭔가 있는 거를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입니다. UFO가 언제부터 있어 왔냐. 일단은 비행 접시라는 용어가 퍼지게 된 거는 1947년부터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건 이제 확실한데, UFO라는 존재가 이제 기록이 남거나 그려지거나 했던 경우는 이 1947년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찾아보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을 오늘 찾아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10가지 정도 제가 뽑아가지고요. 그 10가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신과 관련되어 있는 예술작품에서 야 이거 UFO 아니야? 이거 외계인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탑 10 중에서 10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 거죠. 10위 성 에미디우스가 함께 있는 수테고지. 자, 수테고지입니다. 1486년 작품이고요. 보시면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아이를 그 예수를 그 임신을 하기 전에 그 모습을 그린 거라고 이제 하는데, 보시면 이 위에 뭔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 위에. 자, 탑 10부터 10위부터 이렇게 좀 자극적인 그림이? 아니 이게 무엇이죠? 뭔가 있고요. 빛을 쏩니다. 빛을 쭉 쏴가지고 이 작은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요, 성모 마리아의 이마에 정확히 꽂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면요, 요렇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요, 요렇게 되고요. 일단 이 작품은 1486년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를로 크리벨리라는 분이 그리신 거고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상한 점이 이겁니다. 이거 하늘에 떠있는 물체에서 빛이 나와서 이 빛이 이제 성모 마리아의 미간에 이제 다이렉트로 갖다 꽂히는데요. 이건 이제 미술 비평가 분들이나 역사가들은 하느님의 후광이 비춰지고 있는 거다, 이게 후광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오늘날 외계인 납치할 때 UFO에서 빛이 비춰지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점 때문에 이거 UFO를 그린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이제 최대한 확대를 할 수 있는 화질 좋은 걸로 확대를 해갖고 땡겨온 건데,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아기 천사들. 한 명 한 명이 다 아기 천사입니다. 요 한 명 한 명이 다 아기 천사들. 아기 천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UFO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겠네요. 이게 잘 보니까 근데 이제 아기 천사들이 여기 얼굴 있고요, 여기 손 있고요, 그리고 약간 후광이 약간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 자체는 일단 아기 천사를 그린 건 맞는데, 모양이 이 모양이 너무 절묘하다. 이 UFO와 모양이 UFO와 너무 절묘하다. 그래서 UFO를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UFO처럼 그려진 첫 번째 그림이고요. 자, 9위입니다. 9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입니다. 1350년대 그림입니다. 엄청 오래된 그림이죠.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장면이고요. 이게 주변에 이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점은요. 양쪽에 있는 이겁니다. 이걸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이렇게 되고요. 왼쪽의 장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코보소에 위치한 비소키 데카니 수도원에 걸려있는 작품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한 건데요. 특이한 건 양쪽에 있는 이 두 가지 그림, 이 두 그림이 와, 마치 UFO와 같은 것을 그려놨다. 이거 마치 UFO 같은 걸 그려놨습니다. 심지어 이 물체 안에는 누가 있습니다. 이거 이 누굴까요? 사람이 2명 들어있습니다. 각각 사람이 1명씩 들어있고요. 이 두 우주선 주변에 후광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쵸, 사이언인 1인 우주선이랑 너무 유사하죠. 그 후광이 없는 걸로 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후광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성자들은 이렇게 후광을 좀 표현을 하는데 또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뒤에 천사들한테도 후광을 이렇게 얼굴 뒤에 이렇게 후광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들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선에 있는 인물들한테는 안 한 걸로 보아서는 이거 신적인 존재라는 가능성은 일단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추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론가들은 이 UFO가 아니다. 이거 UFO가 아니고 해랑 달을 그린 거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주 빨갛게 그렸고요. 요건 아주 좀 노란빛이랑 하얀빛을 약간 그리긴 했어요. 위에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좀 달 같기도 하다. 왠지 달 같기도 하다. 약간 이렇게 좀 자르기도 했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좀 달 모양 느낌도 나고 이거 좀 해 느낌도 나긴 하고요. 그렇게 느낌이 있는데 사람이 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언뜻 봐서는 이거 무슨 드래곤볼 사이언인 1인용 우주선 그거 같고요. 이거는 우주선이 도망가고 있는 것 같죠. 이건 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건 1350년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매우 이상하죠? 뭐 해와 달을 이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렸다 하면 뭐 그렇다라고밖에 할 말은 없겠는데 그럼에도 좀 희한한 건 사실입니다. 자, 전 개인적으로는 이걸 원탑으로 두고 싶습니다. 이걸 8위 세례받는 예수 그림입니다. 1710년도 그림입니다. 1710년도 그림. 여러분 계속 기억해주세요. 맨 처음 UFO라는 비행접시라는 것이 대중에게 알려진 시기는 1947년입니다. 1947년. 훨씬 이전에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보시면 세례를 받는 예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세례를 받고 있는 거겠죠. 특이한 점은 뭡니까? 위에 원반형 물체가 있습니다. 원반형 물체가 있고요. 더 특이한 건 빛이 쏴져 있는데요. 후광이라고 하면 그냥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데 굳이 4줄기 빛이 내려옵니다. 4줄기 빛이. 그래서 이거는 상상해서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걸 4줄기가 내려오는 걸 보고 그걸 감안해서 디테일하게 그린 게 아닐까. 실제로 있는 이 장면을 따라 그린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건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UFO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걸 진짜 어떻게 UFO처럼 그렸지? 이 우주선에서 나오는 4개의 빛기둥이 그쵸. 실제로 이렇게 4기둥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4줄을 그렸다. 그렇지 않았으면 한 줄만 그려도 됐을 텐데 굳이 이걸 의미 없이 4줄로 그렸다는 말이죠. 비추는 사람은 한 명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희한한 모습이고요. 너무나 봐도 이거 UFO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해당 그림은 현재 영국 캠브리지의 피치 윌리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특하죠? 되게 이상한 그림이 또 있네요. 이렇게 8이었고요. 7입니다. 이건 좀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성 조반니라는 그림입니다. 이 성모 마리아와 성 조반니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서 특이한 점은요. 항상 이제 UFO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되죠. 하늘을 주시해 보면 복근 야 푸시업 좀 했나 보다. 3대 몇 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분. 3대 몇 치시는지 궁금해요. 푸시업 도와주고 있는 거죠? 헬스 트레이너 같은 자세로 자세 잡아주고 있는 거죠? 자세 잡아주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드는 그림이었고요. 아무튼 간에요. 우리가 지금 찾는 건 UFO입니다. UFO 하늘을 뒤져볼까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그쵸? 이 그림이 이제 도메니코 가를란티 다요라는 분이 이제 이때 이제 사셨던 분인데 이 사이에 그린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기를란다요가 그린 것 같다 해서 15세기에 그려진 그림으로만 추정을 일단 하고 있고요. 특징은 여기 보시면 뭐가 날아다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솥밥 모양의 UFO가 날아다니고 있는 장면이고요.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 되게 특이한 점은요. 이게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보통 이제 그 성인들은 이런 식으로 그 후광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에는 후광이 어두운 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두운 색으로 표현이 되고 이 물체는 오히려 빛나는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죠. 찌그러져 있는 모양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고요. 더 특이한 점은 이 뒷배경에 요 사람들 이 사람들 난간쯤인 것 같은데 뭐 산기슭일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남자랑 요 개랑 여기 또 개가 있어요. 개도 그려놨습니다. 쬐끄맣게 요 개예요. 개도 그려놨고요. 사람도 그려놨는데요. 이 남자가 그 태양을 가리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딱 봐도 이걸 보는 것처럼 좀 각이 나오죠. 이걸 보고 있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이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쏴 내려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걸 그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느 정도 묘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은 보는 걸 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걸 그리고 실제로 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있는 무언가를 그린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UFO일 가능성이 크겠다. 이런 부분들 또 약간은 그 음모론자들이 좋아하는 주제죠. 이 부분은 특히나. 자, 6위입니다. 6위는요. 여름의 승리라고 하는 테피스트리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양탄자 같은 거에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요. 이제 그 각 그 인물들의 이름이나 이런 부분 그리면서 좀 영웅화처럼 이제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데 벨기에에서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1538년 그림이고요. 특징은 하늘에 또 있습니다. 여기도 하늘 보시면 여기랑 여기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도 이런 식으로 하늘에 이제 뭔가 있는 거를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 약간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 요렇게 생겼죠. 그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구름을 표현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UFO를 그리려고 했던 걸까요? 이 그림에는 종교화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좀 그 종교적인 그런 심볼이라든지 그런 형상이라든지 표현 기법을 사용한 건 아니고 그 단순히 이제 한 권력자의 그 모습을 표현하려고 그린 것 같다.
그렸다기보다는 이제 그 테피스트리 그 양탄자에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째서 이 하늘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UFO처럼 표현을 했느냐라는 점. 구름인 것 같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그림체가 별로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림체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간에 뭔가 희한한 그림인 것 같고요. 그쵸? 아니, 구름이면 여러분 그 하늘의 구름이 무슨 색입니까? 보통 하늘의 구름은 흰색이에요. 그죠? 흰색입니다. 흰색이에요.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겠어요. 차라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네? 요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겠어요. 저녁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녁은 무슨 색깔입니까? 저녁 붉은 노을이죠? 붉은 노을입니다. 붉은 노을로 그리겠어요. 나 같으면. 아하.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하필이면 UFO처럼 보이게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죠? 자, 이 그림은 조금 억간데요. 굳이 얘기를 하길래 일단 갖고 와봤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길래요. 라테바이드라고 하는 1460년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림인데요. 수도사들의 일상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의 일상을 그린 그림인데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일부 머리에서 원반을 머리에 두르고 있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어요. 원반들을 이렇게 머리 위에 달고 있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머리 위에 원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원반이. 그래서 이 부분 좀 희한하다. 그리고 특히나 특이한 거, 요 맨 위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뒤에 이거는 엄청나게 거대한 후광을 좀 의미하는 것 같고요. 하늘에 대고 무릎 꿇고 뭔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는 이 그림이 잘린 게 아니라 그림이 여기까지밖에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이 너머를 그리질 않은 건지 아니면 아니면 뭔가 가려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가 잘렸어요. 여기서 멈춰있는 사진인데 여기 보면 뭔가 이상한 물체가 있습니다. 뭔가 희한한 물체가 있어요. 여기 확대해보면 여기까지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 위에 검은 부분이 잘린 거예요. 잘린 거 사진에서 잘린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반 같은 붉은 원반들이 조금 있고요. 이 수도승들이 근데 붉은 이런 모자를 쓰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 모자를 전통 모자의 테슬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자가 비슷한 모자가 있다고는 하는데 왜 그러면은 모두가 아닌 몇몇 일부만 이 모자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절벽 위에서 오 줄리에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이 이상한 물체는 무엇일까. 이걸 왜 그리다 말았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잘리게 그린 걸까요? 아니면 그려져 있었던 그림을 잘라낸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보시면 여기 붉은색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게 그림을 그리다 말았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자, 4위입니다. 눈의 기적. 자, 이 그림은 이제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 돌대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군데 여기도 이걸 구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매우 이상한 구름들이 잔뜩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 마솔리노 다 파니칼레라는 분이 그리신 건데 어떤 내용을 그린 거냐면 4세기에 뜨거운 여름날이었는데 8월에 눈이 내리는 걸 그린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1428년부터 1432년 그 사이에 그려진 걸로 보이긴 하고요. 특이점은 이게 이제 이탈리아인데요. 하늘에 구름이 일단 UFO 같이 생긴 걸 이렇게 잔뜩 그려놨잖아요. 일단 이게 구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특이하게 그린 거긴 한데 이런 구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8월에 눈이 내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행한 것이 이상한 구름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구름이 맨 오른쪽 이건 그냥 UFO죠. 이런 거 완전히 그냥 UFO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그래서 이 이상한 그 구름들이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이런 모양의 UFO가 1954년도에 목격이 됐었습니다. 달걀 모양의 여러 우주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목격이 됐었는데요. 마치 경기를 관람하려고 온 것 마냥 풋볼 경기장에서 멈춰 서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고요. 당시 많은 목격자들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괴상한 물체에 은색 반짝임이 있었다. 요렇게 이제 묘사를 하면서요. 땅에 가까워졌을 때 눈송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이탈리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렌체에. 이탈리아의 화가가 이런 걸 그린 거예요. 눈이라는 키워드가 우연히 겹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약간 미스테리하네요. 특이한 장면들이 남아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것도 구름일까요? 3위는 이스라엘 왕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림입니다. 정확히는 이런 명칭은 아니고 독일어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뭐 독일어인지 어느 나라인지 이런 의미의 글귀가 여기 밑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그런 느낌인가 보다라고 지금 해석만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왕을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그려놓은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생긴 그쵸? 요렇게 생긴 교회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교회를 그려놓은 것 같은데 불타고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안에 이게 빨간 게 벽이 이제 막 바스러진 게 아니고 그 창문이나 문에서 이렇게 붉은 구름, 먹구름 이런 이제 그 화염이 나오는 이걸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불타고 있는 교회 위에 근데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다. 또 이건 표현도 되게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단순 구름이라면 나오지 않을 법한 모양의 이 뾰족한 원뿔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해석하기로는 불빛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로는 그냥 방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방패를 그린 거다. 이상한 구름이 아니고 방패를 그린 거다. 이 시기에는 방패를 되게 상징물로서 그림을 많이 그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패라고 하기는 하던데 이걸 방패를 그럼 왜 굳이 눕힌 채로 이렇게 애매하게 게다가 왜 이런 은색의 그 색깔로 그림을 표현을 했는지 좀 희한하고요. 이거는 지금 그 현재 루마니아의 수도원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이제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한 전설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그 왈라키아 왕자인 블라드 3세 유명하죠. 블라드 3세 유명합니다. 누가 접시 띄운 거임. 그렇게 되면 되게 재밌어지겠죠. 흥미진진해지겠죠. 이 블라드 3세는 여러분 유명하죠. 드라큘라로 알려져 있는 그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그 인물이 있었던 전설적 지역인 루마니아의 한 수도원에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림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독일어로 이렇게 쓰여 있대요. 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17세기 화재로 수도원이 불탄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때쯤에 만들어진 게 아니겠냐. 요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블라드 3세 드라큘라 이런 그 컨텐츠로 한번 제가 준비해가지고 요거는 별도로 뽑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2위입니다. 2위는 살림베니의 성찬의 영광이라는 벽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제 벽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그림을 놓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림을 꽂아놓은 형태로 이렇게 들어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뭐 갠지 호랑인지 원숭인지 모를 얼굴에 뭐 이상한 그림을 그렸다. 이건 둘째치고요.
둘째치고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윗부분이요. 저거 사자예요. 이게 과연 사자일까요? 사자를 이렇게 사람 옆에 이렇게 이거 되게 쬐끄만 사자네. 이렇게. 그쵸? 내가 볼 땐 개 같긴 한데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더 이상해요. 이 작품이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몬탈지노의 산 피에트로에 있는 로렌초 교회, 세인트 로렌스 교회에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자, 이 두 사람이요, 예수와 교황을 그린 거라고 일단 하는데 그쵸, 이상한 걸 그려놨습니다. 이걸 이제 이걸 이제 달, 이렇게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문제입니다. 이 막대기, 이걸 들고 있는 건지 쭉 꽂고 있는 건지, 이미 구체에 꽂혀 있는 걸 잡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그림이 뭔가 미스테리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장면이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그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이거든요. 아이스님 어서오세요. 이 인공위성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서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이 그림에 뭐가 숨은 뜻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거랑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 미래를 예측을 한 사람이 있었거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겠냐, 이런 이제 그쵸, 썰이 있습니다. 자, UFO 혼적 1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되게 오래된 그림처럼 보이지만 16세기쯤에 16에서 17세기 사이에 아마 그려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 특이한 점은 요 양쪽에 있는 이 해파리 같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개가 십자가 양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물체인데, 그 안에 각각 얼굴이 보입니다. 여기도 얼굴이 사실이 지금 있는 거고요. 화질이 좋지 않지만 여기는 지금 얼굴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얼굴 보입니다. 네,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런 그림들로 인해서 엄청난 뇌절이 있습니다. 예수가 외계인과 인간이 합쳐진 혼종이 아니냐라는 이거는 좀 그쵸? 뇌절한 것 같은데,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예수의 인간 어머니인 이 성모 마리아가 외계인의 DNA를 가지고 수정을 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태신앙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또 나오죠. 천사 가브리엘이 외계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쵸? 뇌절했다. 네, 뇌절했다고 보이고요. 그쵸? 알 수 없는 얘기, 너무 과거를 가지고 이 그림만으로 거기까지 간다는 거 뇌절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해설이 사실이라면요, 성모 마리아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외계인에게 납치된 분이 된 거죠. 납치당한 분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가 UFO의 흔적들, 그림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한번 찾아본 거고요. 자, 이제 표로로 여기서 끝나지 않죠? 팩트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비슷한 작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쪽 우측에다가 해와 달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달, 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게 달이고요. 이게 해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빛이 난다는 것을, 빛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보니까 여기 또 달과 해를 표현했고요. 여기는 한술 더 떠서 해와 달을 아예 천사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달과 해를 그림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도 달과 해를 각각 천사들이 위치해 있는 걸로 포지셔닝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많다. 특히나
맨 처음에 요 장면 요거 이걸 보고서 조금 그림 못 그리는 똥손인 작가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죠? 혹은 이걸 보고 와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그렸으면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신성시 여겨졌던 해와 달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등의 묘사가 좀 많았고 빛이 난다거나 하는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해와 달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기타,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들을 좀 달려와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자리를 잡는데요. 종교적인 부분과 이렇게 밀접해 있는 UFO 내용이라고 하면 혹시 바티칸이 이걸 알고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바티칸에 많은 떡밥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모론인데요. 마법의 유물, 뭐 악마, 외계인에 이르기까지 바티칸에는 거의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숨겨져 있는 걸로 추정되는 위치가 바로 바티칸의 비밀 기록 보관소입니다. 이 비밀 기록 보관소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그 떡밥을 정리한 또 별도의 우리 미스터리 클럽 주제로 제가 가져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좀 갖고 와봤어요. 그림에 남겨져 있는 UFO 흔적만이 아니라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UFO의 흔적들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UFO 목격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이 그림은 가짜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이거 합성한 거죠. 이거 저겁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 드라마 캡처한 걸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건 진짜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때는 1609년 광해군 1년 때입니다. 8월 25일, 지금 9월 13일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그죠? 하늘이 청명하여서 사방에 구름이 한 점이 없는 날씨였다. 그런데 강원도의 감사 이영웅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요, 그날 강원도 간성과 원주, 강릉, 춘천, 양양 등에서 동시에 이상한 물체를 보았다. 이런 목격담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보고를 했고요. 그 보고를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광해군 일기에 기록을 해 놓은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원주, 강릉, 춘천, 양양,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도거든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서 동시에 이런 특이한 물체가 목격이 됐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갈 수 있지 않는 이상 어렵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런 UFO가 목격된 사례가 있고요. 당시엔 UFO라고 안 했겠죠. 뭔가 이상한 게 날아다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이번엔 1892년에 중국의 화가가 남긴 UFO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저겸 등공이라는 제목이고요. 붉은 불덩어리가 하늘에 떠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당시 남경 수작교 근처에 나타났던 괴 비행 물체와 그걸 또 단체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말 현실적으로 떠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인공위성이 아니고 이제 혜성이나 위성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 소행성이라든지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요, 꼬리가 붙고 한쪽으로 빠르게 날아가기 마련인데요, 떠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떠있다고 표현을 한 거에서 이거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내려올 만한 그런 돌덩어리는 아닌데 뭔가 떠있다는 표현을 한 것 자체가 특이하다, UFO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중국 화가가 남긴 UFO 그림 또 가져와 봤고요. 이것도 이제
기록은 남아 있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 시기에 되게 자주 UFO가 출몰을 하는데 그 BC 332년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공격을 이제 하는 전쟁 시기에 이르기에 하늘에 방패 모양의 은색 물체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인해서 하늘에 방패를 그리는 게 되게 그 센세이션한 그런 그 그림 기법이 될 정도로 방패 모양의 은색 물체. 일부 본 병사들은 이거 새로운 무기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했을 정도로 이 전쟁 시기에 자주 출몰하는 UFO라는 게 요즘 같은 때라고 하면 이제 1947년 얘기 많이 나오는데 1945년, 47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세계대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쿠바의 그 핵 전쟁 날 뻔했던 3차 핵전쟁 날 뻔했던 그런 얘기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시기에 걸쳐서 전쟁이 날 법한 타이밍에 UFO가 항상 출몰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요. 특히나 근현대사로 넘어와서는 이 UFO가 그 핵미사일, 핵전쟁을 일으키는 핵미사일이 있는 곳에 관심이 그렇게 많더라.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고장을 내고 간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그 폭로전이 있었는데 그 UFO 청문회가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7월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핵무기에 관심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에 대한 그런 좀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협을 되게 감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핵전쟁을 멈춘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썰도 있고요. 물론 썰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기에 자주 출몰하더라 라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중세시대에 있었던 UFO들의 다양한 흔적들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총 10가지의 그림들을 가져와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떤 그림들은 진짜 UFO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또 어떤 그림들은 그냥 똥손인가? 아니면 당시의 그림 기법이나 표현 방법이 저랬던 것 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고요. 좀 엇가다 싶은 것도 많은 듯. 그쵸? 이거는 그냥 그림이 그냥 그런 느낌인 것 뿐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닌 그림들도 근데 섞여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클럽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지금 그 UFO라는 주제를 그 총망라하기 위해서 거대한 틀들을 하나씩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세시대에서 조금 현대로 넘어올 겁니다. 조금 현대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 UFO라고 하는 비행 물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사용하게 되었었던 최초의 사건, 케네스 아놀드의 그 UFO 목격담 사건부터 다뤄보기 위해서 지금 그 전에 그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UFO 목격담을 한번 확인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오늘 중세시대를 다룬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근현대에 다 들어서 1947년도에 조종사 캐놀드가 발견했던 그 UFO를 한 6대를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리고 났는데 그게 이제 대서특필 되면서 비행 접시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이 되면서 UFO가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그 내용을 가져와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이제 막 제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로스웰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 피닉스 사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넘어오면서
최종 목적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UFO 청문회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제 UFO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앵간한 거는 다 아는 척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